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주 공간 속에 사람이 살아가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라 하면 동서남북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과 간방, 팔방 속에서 살고 있지만 뭐 때로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면 나하고 뭐 어떤 방향이 안 맞아서 나쁜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살면서 참고로 한다면 생활 속에서 많이 보탬이 될까 하고 오늘은 방향에 따른 어떤 기운, 그 다음에 운이 좋아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여행을 다녀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향이라 하면 동서남북과 간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팔방이라 합니다. 그래서 팔방 속을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팔방 속에서 삽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택한다든지 다 거의 특히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 지금 사는 집에서 뭐 남쪽이 뭐 삼살방이다, 뭐 북쪽이 대장군 방이다, 이런 거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무심코 지나갔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생활을 한다면 생활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방이라면 정방향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동서남북 사이에 있는 게 뭐 동남쪽이다, 서북쪽이다, 서남쪽이다, 동서쪽이다 이런 간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방향 쪽에서 동쪽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생이지방이라 해서 활동적이다. 새로운 도약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개발을 한다. 이랬을 때는 동쪽의 기운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의 기운이라는 거는 서쪽은 우리가 오행적으로 따지면 뭐 의리를 따지고 뭐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을 나타낼 때는 의리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랬을 때는 뭐든 이제 뭐 서쪽 방향으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동쪽과 남쪽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쪽이라 하면 오행으로 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를 상징하고 금전의 운을 상징을 하지만 성격적으로 따진다면은 조금 우울하다든지 조금 쓸쓸하다든지 우리가 서쪽의 해질녘에 일몰을 하기 전에 석양을 봤을 때 기운이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똑같은 태양이지만 아침에 해가 뜰 때의 기운과 오후의 일몰의 기운과의 사람의 기분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기운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동쪽과 남쪽은 일단 어떻게 같은 기운으로 보지만 남쪽의 기운은 동쪽의 기운은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한다면 남쪽의 기운은 굉장히 어떤 활발한 거, 그 다음에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성도 있고 이래서 딸의 방의 방향을 둘 때는 딸의 방을 위치를 정해줄 때는 남쪽에 있는 방을 정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자들은 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방향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딸의 방은 남쪽으로 두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방을 그 집안의 어떤 아이들을 예술가를 키우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총명하게 머리가 좋게 키우고 싶으면 아이들 방을 남쪽에 위치한 방을 정해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우리가 보통 보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은 사실 지혜의 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면 책상의 방향은 북쪽으로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분해지면서 머리에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의 방, 아이들 책상 방향은 잠을 자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책상 방향은 북쪽으로 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방인데요. 남동 쪽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집의 대문의 방향이다. 집의 위치가 가장 좋은 방향이 남동 쪽으로 대문이 나 있다. 아니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는 사실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베란다를 기준으로 해서 남동 쪽으로 집이 위치가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이유가 남동 쪽의 방향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곱게 자라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남동 쪽 방향은 집은 거의 다 남동 쪽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식구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에 어떤 방향에 따른 기운을 받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동 쪽 방향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참고를 하면은 굉장히 유익한데요. 상담사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사들이 마음이 편해야지만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앉는 방향이 남동 쪽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서로 갈등을 풀고자 하는 사람이 남동 쪽에 위치해서 앉아서 남편과의 대화를 한다면 굉장히 지혜롭게 마음 편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남동 쪽 방향이 여러 가지로 기운이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가정에서 있던 남편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아이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남동 쪽 방향을 많이 이용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방향이라 그러면 왜 남서쪽은 엄마의 방향이라 그러면 남서쪽이라 그러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에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엄마들은 뭡니까? 굉장히 인내를 가지고 또 현모양처라 그러면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앉아 있는 자리, 가정에서도 엄마의 위치, 가족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남서쪽으로 앉으면 엄마들의 이 자리가 이제 현모양처의 자리, 엄마의 자리라고 하고 또 남서쪽은 집안에 어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한다면 집안에 좋은 기운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활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방향, 간방 쪽에서 제일 안 좋은 방향이 북동 쪽인데요. 북동 쪽은 사실은 소품에 따라서 방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집에 어쩔 수 없이 북동쪽 방향이 있다 하면 아들의 방을 정해주는 게 좋고요. 딸의 방향은 남쪽으로 정해주는 게 좋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은 왜 아들의 방향이 아들은 양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이 북동쪽이라 해서 아들의 방향은 북동쪽에 위치를 둬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양과 음의 기운을 어떻게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순놈이고 어떻게 암컷인지 구분을 잘 못할 때는 두 마리를 뒀을 때 굉장히 양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수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나누었을 때 수컷들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북동 쪽은 아들의 방을 둬도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족들이 살 때 뭐 딸의 방, 아들의 방, 부부의 방 위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방을 배치를 할 때 남쪽은 딸의 방향이고 북쪽은 북동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들의 방을 줘도 무난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북쪽이라면 서쪽이나 북쪽은 우리가 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부의 방향이라 그래서 우리가 집에 뭐 통장을 둔다든지 아니면 금고를 둔다든지 할 때는 서북쪽으로 위치를 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모시고 살 때는 북동, 서북 쪽으로 방을 위치를 정해줘서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북 쪽은 왜 집안의 가장 큰 어른들의 방을 써도 괜찮냐 하면 어른들은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 혼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른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풍파를 겪고 많은 인내심과 그 어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북 쪽으로 방을 정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이 좋아지는 방향,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무턱대 놓고 만약에 간다면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다가 뭐 안 좋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여행 가서 뭐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방향은 어 우리가 물론 운도 좌우를 하지만 그 방향에 자기하고 어떤 충격이 들은 방향으로 간다면 여행을 가서도 우리가 좋은 기운을 받고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정화를 시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여행지에 가서도 또 즐겁게 우리가 여행을 하고 와야 되는데 여행의 방향도 어떤 본인들의 사주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기운을 본다면 운이 좋아지는 사실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나 뭔가 생각이 정리를 할 때나 이럴 때 여행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출세를 정말 빨리 하고 싶다. 나는 남들보다 출세를 굉장히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남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은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화라는 거는 뭐 순발력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위가 상승된다든지 갑자기 출세를 한다. 생각지 않게 이렇게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은 남쪽으로 여행을 자주 다녀오시는 것도 생활 속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다. 나는 확실한 승진을 하고 싶다. 뭐 또 큰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러면 북동쪽으로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동쪽이라는 거는 동쪽, 서쪽, 남쪽에서 모든 것이 무르익어서 북동쪽에서는 굉장히 알찬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출세를 안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확실한 승진을 하고 싶다. 확실한 일을 계획을 세웠을 때 차분하게 시간이 좀 걸려도 된다 하면 북동쪽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를 이동하고 싶다. 이럴 때는 동남쪽으로 같은 직장에서 부서를 우리가 뭐, 뭐 인사과에서 뭐 서무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동남쪽으로 가서 그 동남쪽의 기운을 받아오면 우리가 마음속에 원했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직장을 옮기고 싶다. 내가 다니는 지금 직장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들다. 나는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북동쪽으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은 내 사주에 오행을 가지고 음양 오행의 어떤 그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그 음양 오행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행운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는데 자기 행운에 우리가 아플 때도 보통 보면은 뭐 큰 종합병원을 찾아서 모든 큰 종합병원이 서울에 쪽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병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내 사주하고 맞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가 내 사주하고 맞는 방향을 어, 참고로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여행을 다닌다든지 집의 어떤 방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설마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지만 사람은 기운을 받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면서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갈 때 뭐 어떤 방향은 올해는 피해야 된다. 어떤 방향은 뭐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더라. 뭐 이사를 가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기면 뭐 이사를 잘못 와서 이렇지 않은가 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내가 어떤 기운이 강해서 사주의 어떤 기운이 강해서 어떤 방향을 따지지 않고 그 기운에 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삼재도 탈이 없고 또 뭐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향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운을 이길 수 있고 지혜롭게 이길 수 있다면 굳이 그런 방향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집안 위치가 뭐 여기서 말씀드린 게 완전히 빗나간다 하면 우리가 소리를 듣고 나면 조금 찜찜하다는 안 들은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소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나쁜 기운을 막고 또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크게 궁굴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집안에 가족들의 원만함이라든지 항상 새로운 기운을 받고 싶다면 집안에 꽃을 두는 게 뭐 화초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뭐 식탁에 항상 뭐 계절에 따라서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 둔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자도 거실에라든지 이렇게 액자의 그림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공부, 학문을 위주로 뭐 학자를 시키고 싶다 이러면 어쨌든 집에는 책장이라든지 책이 많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그 기운을 받아서 학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보면 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런 아이들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책을 많이 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늘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하고 가까이를 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돌아가는 집에 전구가 고장이 났는데 오랫동안 안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시계가 멈추었는데 그냥 둔다든지 이러면 집안에 기운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고쳐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받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면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되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집안에 뭐 시계가 죽어 있다 아니면은 뭐 수도가 고장 났는데 고치지 않는다 뭐 창고에 불이 고장 났는데 고치지 않고 있다 이러면 기운이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는 우리가 사실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침대는 벽에서 한 5cm 정도 떨어지게끔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쪽으로 벽으로 완전히 붙인다면 그것 또한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우리가 집안의 방문이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문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부간에 저렇게 삐걱대지? 왜 제 형제들은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만나면 왜 저렇게 삐걱대면서 싸우지? 이런 우리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 이렇게 열고 닫을 때라든지 뭐 화장실 문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열고 다닐 때 뭐 삐걱삐걱 소리가 날 때는 늘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면서 사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문소리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집안의 수도가 고장났다, 뭐 형광등이 고장났다, 시계가 멈추었다, 이런 거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집에 가보면 아주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은 어,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계가 이렇게 죽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이라든지 집에 딱 들어가 보면 벌써 생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특히 꽃도 좋아하는 어떤 기운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 놓지 말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공간 속에서 늘 살면서 그냥 모르고 무심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향의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참고로 하신다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운이 좋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